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강이에요. 그죠? 저번 시간에 종강에서 좀 헤어지나 싶더니, 그죠? 다시 만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7, 8월 달은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을 보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2달 동안 7월, 8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 문제집이죠. 객관식. 그렇죠. 기출 응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기출 응용해서 예상 문제 풀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문항수가 문제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2달 동안 문제를 진행할 텐데 이 7월, 8월에 이제 수업을 안 듣고 이제 뭐 혼자 해보겠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요. 대부분들이 보면. 근데 7, 8월 달에 혼자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상 문제 과정이 뭐 너무 좋고 좋은 수업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안 듣게 되면은 이제 혼자 진행하면서 이상한 길로 가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무슨 뭐 결혼만 본다든가 2달 내내 무슨 뭐 민법만 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렇죠? 본인 스케줄 소화를 해야지 이거를 따로 뭐 나 혼자 열심히 해볼게 뭐 이런 마인드는 맞지 않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미 나오신 거니까 여러분에게 잔소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들 그분들을 전도하시기 바래요. 그렇죠? 들어야 한다고. 그렇죠? 그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시험 끝나고 합격자 모임에 가보면은요. 어떤 분이 붙는 줄 알아요? 수업 안 빠지고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혼자 해보겠다고 있는 분들은 잘 거기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그렇거든요. 공부가 잘 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인드대로 나오시겠지만 어쨌건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천당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자리는 왜 바꿨어요, 이렇게? 예? 더워서? 멀어서. 어쨌든 괜찮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보니까, 어저께 이 과 탈출 교재가 나왔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보시는 바가 이렇게 나름 잘 돼 있어요. 그쵸? 이 과 탈출이 이제 시그니처 수업인데, 이게 이제 그림책을 한 40페이지가량 또 줄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건 7월 말 정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건데 작년도에도 보면은 대부분들 얇아가지고 몇 문제가 나오겠나 싶지만은 거의 뭐 30개 가까이 나와요, 이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보던 그림책에다가 좀 더 서머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30문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가지 테마로 우리 구성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7월 말에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이 안 찍어서 이것도 그래가지고 목차 24개 테마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얼렁얼렁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듣고 나면 또 이제 전범위로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그쵸 돌려야 돼요. 아시겠지만 그림책으로 전체를 다 돌리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간단하게 된 교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하루에 다 보는 거거든요. 내용 자체를. 그렇게 앞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써 그림책하고 비교 테마집하고 이제 과학 탈출집 교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림책은 우리한테는 기본서예요. 그러면 기본서고 과학 탈출집은 이제 암기장이고 그죠? 그래서 비교집은 비슷한 거 나오면 비교해보는 참고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교재 3권입니다. 그렇죠? 원래 어떤 분들은 뭐 10가지도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아요. 그럼 정말로 막 뭘로 공부해야 할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강의기에서 나눠주지도 않았겠네요, 그러면? 나는 줬는데 띄우진 않았어요? 찔판지 마봐요. 그러면요.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번 달에 어떻게 공부할지 처음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매번 이제 개강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잠깐만 얘기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대부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본인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럼 안 좋은 방법인데 일단 봐봐요.
뭐 항상 저야 뭐 여러분의 등대가 되고 싶죠. 근데 나를 안 바라봐라 주는 게 문제인데 뭐라고요? 등대가 되고 싶어 합격에. 요번 7, 8월 달 과정은 이제 기출 응용이라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을 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5, 6월 달에 뭐 한 거예요? 주로 기출 문제집을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출 문제집에서는 한 50% 많게는 70% 가까이 문제가 나온다 볼 수 있고 솔직히 예상 문제집에서는 많아야 30%?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예상 문제집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과정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지만 왜 해야 되는 거다? 수단인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얘기지 예상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이 문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땡큐야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하지 말고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꾸 얘기하지만 공부를 할수록에 점점 혼동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혼동은 뭐라 했어요? 공부의 진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공부의 완성은 뭐예요? 그건 완성이 아니라 결과고요. 공부의 완성은 완벽한 구분인가요? 아니요. 시험 붙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구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한 구분은 불가능해요. 우리도 뭐 25년 봐도 완벽한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도 헷갈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덜 헷갈릴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에 대해 너무 화내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집을 이제 풀게 되는데 제가 말은 그래요. 진도에 맞춰서 먼저 풀어온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자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뭐 작심삼일이에요. 보나마나 한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했다시피 문제 못 풀어왔다고 혼자 자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안 풀고 듣는 게 나아요. 그렇죠? 부담 없이.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문제 풀어가지고 멘탈 깨질 필요 없는 거니까 굳이 풀려고 애쓰진 마세요. 풀면 좋긴 해요. 그렇죠? 풀어와 주시면 저는 좀 수업도 빨라지고 편한데 몇십 년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말해봤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덕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먼저 풀어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우리가 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시피 절반 정도 그림책으로 이론 나가는 거고요. 절반 정도 문제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활성화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에 7월 달은 꽈락 탈출 수업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 같은 경우는 뭐 꽈락 탈출보다도 비교 특강을 받잖아요. 앞으로 계속 볼 거고 비교집은. 그리고 꽈락 탈출 교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교재니까 이 많은 법들이 공부할수록에 늪에 빠지죠. 계속. 그리고 점점 양이 많아져요. 그렇죠? 공부를 할수록에요. 처음에 공부할 때보다 양이 늘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맘때쯤 돼가지고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 1차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맨날 그 고민에 밤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1차만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요일별로 그날 과목 하세요. 매번 제가 얘기합니다만. 현장 수업 나오는 분들은 요일별로 그날 수업 공부하시면 되고요. 동영상 보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요일별로 계획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이게 한 번 빠지잖아요. 2번 빠지는 건 정말 쉽고요. 3번 빠지는 거는 식은죽 먹기예요. 그렇죠? 2달 빠지는 건 뭐 땡큐죠. 그러면서 이제 2차 포기하는 건데 공법을 열심히 해놓으면 2차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그렇죠? 하지만 공법을 제껴놓고 한다면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그 엄청난 양의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내가 꽈락 탈출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만 보면 되는데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업을 들은 사람이 봤을 때 아는 거지 그냥 이것만 사가지고 풀면 또 뭐가 되죠? 뭐라고 써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에게 주는 선물인 거지 그냥 하는 분들 선물은 아닌 거니까 그 점은 오해하지 말고요. 그래서 7월에 꽈락 탈출 빠지지 말고요. 수강하셔가지고 반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여름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무슨 뭐 여름 돼가지고 공부 안 하다가 그동안 공부를 막 빡세게 계획해가지고선 더위 먹고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에 조금만 폭염 있을 때 무리해버리면요. 어지러워지고 멍해지고요. 구토나고 더위 먹어요. 그렇죠? 열사병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너무 막 하루에 막
14시간씩 계획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막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공부하고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하지 말라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철저하게 공부 시간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름에는요, 아침 수업 듣고 점심 먹고, 그렇죠? 이제 오후에 본인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한 6시간 정도면은 그래도 기본을 하는 것 같아요. 7, 8월 달은. 그렇죠? 하지만 뭐 수업만 듣고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복습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 부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목에 가라앉죠? 어쨌든 적정한 공부 시간을 계획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있어요, 우리. 그렇죠? 7월 말. 7말 8초에 여름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쉬니까 한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는 좀 쉬시고 하세요. 어떤 분은 뭐 서유럽 갔다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떨어져요. 안 돼요. 그렇죠? 멀리 갔다 오면 여독 푸는 데만 또 그 기간만큼 걸려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가까운 뭐 파주 뭐 해외리마야 가든가. 너무 가깝나? 아니면 여기 원 마운틴인가? 거기나 가든가. 나 원마운틴이 뭔가 했어. 일산이 돼? 원마운틴 일산. 그리고 옛날에는 스키장 갔는데 하이원이라 그러길래 하이원이 뭐지? 고한. 하이원. 그게 고한이래요. 그래서 거기 고한읍이야 거기가. 그래서 하이원이야 거기가. 웃기대. 이름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 기출응용 문제, 과락 탈출, 건강한 여름. 이게 우리 합격의 7, 8월의 내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너무 무리한 공부 정말 금물이에요. 너무 염려돼서 하는 소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만 그렇죠? 꼭 지키시길 바라요. 그리고 밤 시간에 오후 시간에 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업 끝나고 오후 시간에 멍하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집안일 보고 한숨 자다가 밤에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덜 더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거나 아침은 좀 덜 더워요 아무래도. 근데 일어나질 못해요. 들어오는 순간 못 일어나니까. 그렇죠. 어쨌든 계획을 짜보세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진도 들어갑시다. 그럼 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부터 내용 봐보도록 합니다. 일단 우리 매번 보던 내용이라서 뭐하죠? 자세히 볼 일은 없겠습니다만 기본은 또 봐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8페이지 펴보세요. 8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 그리고 앞에 수업 안 듣고 지금 우리 이 예상 문제 과정만 듣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개정된 게 있으니까 개정 프린트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이해하시고 아마 파일 옆에 첨부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얘기할 거니까 첨부하라고. 그래서 첨부된 거 다운받아가지고 해당 페이지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이번에 2월 6일 날 개정이 된 게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월 7일 날 시행이어서 아마 다음 달 초쯤에 아마 시행령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추가해서 붙일 것도 또 몇 장 드릴 겁니다. 8월 초쯤 되면요. 하지만 이번에 2월 6일 개정되고 처음 들어오는 거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시험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번엔 용도구역 중심으로 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집을 어저께 내가 수업하다 보니까 별로 개정된 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단원만 바꾼 정도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락 탈출집엔 제가 다 넣어놨어요. 바뀐 문제들을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또 수업 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과락 탈출집을 미리미리 좀 사가지고 미리미리 보고 문제도 풀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수업 듣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해김.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매번 얘기하다시피 계획에 나온다. 그럼 뭐라고 이해하자 우리가? 규제하는구나. 이것도 이제 뭐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무슨 뭐 다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12문제가 나온다고 했고요.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뭘 봐야 한다?
어디에 만드는가. 시작. 어디에 만드는가. 항상 뭐라 했어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합니까? 이거였죠. 혼자 하는구나.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이걸 공부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싫어졌어요? 아, 원래 안 좋아했었나? 봐봐요. 좀 동참 좀 하시기 바래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어쨌건 그럼 봐요. 계획을 만들 때 우리가 국가계획이 있어요 이랬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고 무슨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개념 중에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선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공간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부분은 완벽 기출이죠. 그러니까 농담 아니라 이번 시험에 공간재구조화 계획 시험이 안 나온다면 전 책임지고 정말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어쨌건 나와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어렵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얘기하는 건지 아시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사진 좀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봐봐요. 그럼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서 이제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패턴이긴 한데요. 다시 봐요. 계획을 만들자. 어머, 안 좋아졌네? 그러면 내용에서 서울시란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만드는 계획을 뭐라 불러? 우리가요. 도시란 곳을 만드는 거를 도시계획이란 말을 쓰게 되죠. 시작. 도시계획. 그러면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데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규제코자 한다라고 만드는 계획이 뭐다? 도시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 한 번 더 길게 얘기해봐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규제하려고 계획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계획인데 그럼 도시의 계획은 뭐가 있다? 도시의 기본적인 밑그림 그린다, 스케치한다는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들고요. 그렇죠? 기본 계획 지침을 받아가지고 도시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8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돼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구분한다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도시 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예요. 어디? 우리 고양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예요. 인천광역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예요.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뭐가 되죠?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지침 정도만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본계획 내용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뭐냐면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이 별도로 도입됐어요. 해봐 말이에요. 생활권 계획.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계획을 만들 때에는 기본 계획에만 부합하는 게 아니라 생활권 계획이 만들어져 있으면 생활권 계획에도 부합하게 관리 계획을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8페이지 오른쪽에 제가 새로 준 프린트에 써져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봐요. 서울시를 보면요. 이따 하지만 서울시를 보면 크게 4가지 생활권이 있어요. 생활권이. 그래서 뭐 서북, 서남, 동북, 동남. 동남이 강남이고요. 동북이 노원 강북 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생활권별로 서로 간에 생활권이 다른데 서울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만 있다 보니까 관리계획에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권별로 계획을 만들 수 있고 생활권 계획을 만들었으면 도시기본계획을 만든 걸로 간주해줘서 관리계획의 생활권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생활권 계획 도입이 된 거죠. 모르긴 몰라도 생활권 계획도 분명히 뭐다? 한 번은 언급이 될 겁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생활권 계획과 관리 계획의 선행 계획으로서의 공간 재고조화 계획 이런 게 이제 새로 들어온 개념이니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도시 계획보다도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 타고 온 거 서울 외곽순환도로처럼 여러 도시에 걸쳐 있다.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요? 광역 시설이라 부르고 그 광역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 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고 광역 계획권 정해지면 뭘 만들어요?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보죠.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 좀 말을 해봐요. 뭐라고요?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예요.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를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한 개도 안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계획이 나온다? 아, 규제하는구나. 그런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하지? 그걸 알면 무엇을 규제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전국토 어디가 됐든 간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은 우리 도시군 계획, 8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있죠. 우리 도시군 계획 등에 관련이 있을 때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그런 도시군 계획들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럼 나 좀 봐봐요.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서울시의 어디에 일부 동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면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뭐 말해.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면 국가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계획이 어디 만드는 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위치들. 이 정도 이해했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뭘 공부할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볼 때 한 번 더 얘기하면 국가계획이 메뉴에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게 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나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뭐다? 관할구역의 장기발전 방향. 아니에요. 관할구역은 도시계획.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관할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거기서 관할구역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거죠.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바로 뭐다? 관할구역이 되어지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여기 뭐가 되죠?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광역시장이 만드니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은 제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누가 도시계획 만들어요? 인천광역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광역시 안에 군이기 때문에 따로 독립적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이면 그 군수가 직접 도시계획 만들어줘야 하겠죠. 그래서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을 제외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2번이가 나왔었어요. 그럼 뭐 좀 물어봐요. 서울특별시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도시계획 만들어요? 안 만들잖아. 누가 만드는 거야? 서울특별시장이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만드는 거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라고 내용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치한데 오늘 문제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아니지. 도시계획은 우리 관할구역에 만드는 뭐라고요? 우리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구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이 도시계획인 거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이에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항상 계획에 난 뭐부터 봐라? 어디 만드는지 봐야 된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어지고 그리고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이 내용이 바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다시피 12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그림은 완전 중요하니까 반드시 내용 등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럼 봐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거 한 번 더 길게 얘기해 볼까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계획으로 뭐 한다는 거죠? 규제를 가한다는 거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건데, 이 관리계획이란 단어는 뭐라고 이해하자? 관할구역의 개발정비 보존을 만드는 계획이고, 앞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뭐다?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다. 무엇은? 도시관리계획은.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 재건축만 이루어져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영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위법하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만 놔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송 같은 거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효력이 언제 실효하느냐, 효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그럼 왜 관리계획은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효력이 언제 실효하냐, 이런 걸 두고 있는 거냐면, 아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하지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행정청 내부적인 규제뿐이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또한 관리계획은 이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 제안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관리계획의 시그니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관리계획은 뭐다? 주민이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다?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하지만 물어봅시다. 광역계획권 정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민은 제안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주라고 주민은 제안할 수 있다? 너랑 관계없는 걸 왜 제안을 하니 임마?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주로 여러분 관계없는 거를 참여질을 합니까? 아니죠.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래가지고 이사 온 지 5년이 됐는데 옆집 아줌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참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맛있는 거 하면 좀 같이 좀 먹고, 그렇죠? 빵도 사오면 다 먹기 힘드니까 나눠 먹고. 그 트레이더스 가잖아요. 와, 환장하겠어요. 뭘 사면 다 이만큼이에요. 한 몇 번 갔었는데 결국은 버려요. 못 먹고. 그래서 바로바로 나눠 먹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한 세 가족이 모여서 가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든다. 그중에서 우리 도시계획 사업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거를 사업하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죠?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시작.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정비사업 종류는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 사업의 구역에다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등등 일부에 대한 요 동네만의 관리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일부에 대한 관리계획인 거죠. 시작. 서울시 일부에 대한 관리계획이 뭐다? 바로 도시관리계획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일부에 만드는 거니까. 이래서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하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말고도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도, 넘기지 말고 집중해봐. 뭐라고요?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질까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7, 8월 달 공부 팁을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배운 내용은 복습할 필요 없어요. 에? 들으면서 끝내셔야 돼. 내 말 이해하죠? 뭐라고요? 오늘 배운 건 복습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뭐 해야 돼? 오후에 비교 테마집을 본다거나 아니면 1, 2월 달, 3, 4월 달 데일리 스터디 1일 학습.
알겠습니까? 그걸 본다든가. 그렇죠? 뭔가 전체적으로 보는 아이템으로 가야 돼요. 과목마다. 예, 가셨죠? 안 그러면 계속 반복이에요. 1월달 광역도시계획 봤던 거 시간 지나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한 달 지나면 정비법 한 개도 기억 안 나고, 이게 반복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습하실 때 하려면 비교집을 봐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내 말 때 이해하죠? 오늘은 뭐다? 우선 수업은 들으면서 듣는 걸로 끝내요. 그렇죠? 우리 앞부분 오늘 앞에 수업 들었으면 오늘이 가장 많이 하는 날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공부를 좀 넓혀줘야 됩니다. 바운드를. 됐습니다. 그럼 봐요. 용도지역 네 가지죠.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목안대, 주상, 공로, 도시지역. 시작.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주상. 나도 기운 없어. 어저께 막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기운 빠져 죽겠어 아주 그냥. 그렇죠. 얼마나 덥던지 아주 그냥. 뭐라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있고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하죠? 지구를 정하죠. 지구 불러봐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아줌 봐요. 추락지구부터 외우는 거야. 추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머리를 외우는 거야. 이제 취재진 보고,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나보다 좀 빨리 얘기해줘요. 부탁이니까. 좀 늦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 9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지구만으로도 제한을 완성할 수 없다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합니다. 요번에 35회는 용도구역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요번 시험 중요한 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 이 세 가지가 완전 핵심이죠. 아마 요번 시험은 아마 용도구역에서도 혁복입 가지고 물어보는 게 적어도 2문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관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시혁신구역, 우리 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것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개발사업과 붙여가지고 실행력을 부과시킨 거죠. 과거의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었었어요. 실질적인 어떤 신도시 개발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복합용도구역은 전면적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재개발하면 좋겠는데 기능의 융복합이 안 돼서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동네에 기능의 융복합과 다양한 용도의 기능을 복합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구역을 정해가지고 뭐하죠?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합용도구역이고, 입체복합구역은 뭐가 됩니까? 지하는 철도 도로, 지표는 도로나 공원 같은 거, 그 위에 체육시설 학교, 이런 식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지하, 지표, 지상 등의 도시계획설의 입체적인 복합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한을 완화하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새로 도입한 목적은 뭐냐면 용도 구역 중에서도 완화를 담당하는 구역을 새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혁복입은 완화 담당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수시도는 뭐다? 강화 담당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 물론 강화에 방점을 둔다? 이건 완화에 방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강화, 무조건 완화 이런 말이 아니고 방점을 둔다는 얘기죠. 강화점을. 그런데 혁복입이라고 하는 완화에 방점을 둔 거를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완화의 남용이 우려가 됐던 거예요. 뭐라고요? 완화의 남용이 우려가 돼서 야,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기 전에 선행 계획으로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먼저 만들어라. 혁복입을 할 때에는 뭐가 우려가 돼서? 완화의 남용이 우려가 돼서.
그렇죠. 어떤 분이 물어보다 엊그저께 평소 수업 갔는데 어느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쌤 그러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도시관리 계획의 하위 계획인 거죠? 그 말이 아니에요. 하위 계획이 아니라 협복입을 정하려면 선행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먼저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건 상하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했다면 도시 관리 계획 같은 것의 부분을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협복입에 대한 부분의 구역을 정한다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선행 계획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왜? 완화가 남용될까 봐.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협복과 뭐 하는 경우에? 함께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계획하여 입안하게 되는 거라고 매번 설명했었죠. 오늘 끝날 때쯤에 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본 구조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래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8페이지 봐봐요. 그럼 이제 뭘 본 거예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 관리 계획의 1, 2, 3, 4, 5, 6, 7, 8을 본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럼 봐봐요. 원래 법조문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는 걸 배우는 거죠. 우리 시험에 정말 12번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것만 12번 나왔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그렇죠? 그럼 아까 했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라는 걸 정하자. 지정, 변경하자. 이거 잘못 들어갔어. 오타 났네? 이거 지워요. 화이트로. 그렇죠? 용도, 지역, 지구의 뭐다?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역, 지구에 대해서 8페이지. 그리고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봐봐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하려면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그렇게 결정된 걸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그럼 도시계획서를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의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계획해서 결정된 기반시설. 눈 뜨면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시설.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거, 정비사업에 대한 거 계획하죠. 아까 12페이지 그림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이런 식으로 협복입이 새로 들어왔다. 하지만 주의하실 게 뭔지 알아요? 잘 봐봐 여러분. 1번, 2번을 보면 지정 변경만 계획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정 변경만 계획한다고 나오지 지정 변경 이외에 행위 제한까지 계획한단 말은 안 나와요. 맞지? 1번, 2번은 지정 변경만 나온단 말이야. 행위 제한까지 계획한단 말은 없다고. 그럼 물어봐요.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서울시장이 계획하는데 행위 제한까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이 있어요. 도시공원 녹지 법률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 봐봐요. 5번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죠?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지정 변경만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을 또 만들거든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도 지정 변경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혁신 계획과 복합용도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좀 다르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행위 제한까지도 뭐라고요? 행위 제한까지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계획을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을 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1, 2번과 5, 6, 7은 좀 달라요. 내용 자체가.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물어본다면 약간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같은 내용을 제가 좀 고급지게 하는 거야 지금.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하지만 입체복합구역은 입체복합구역 계획이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따로 이건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 할 때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럼 다른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정도 의미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부분을 봤어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죠. 왼쪽 위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에? 국가계획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다르면 국장에 따로 정한다? 아니야.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앞선다. 두 번째 봅시다. 요거 처음 얘기하는데 혹시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몇 개쯤 있는 줄 아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한 120여 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라는 것의 이용개발 보존에 대한 계획이 다 법마다 다른 법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법에서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계획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엉망이 돼버리면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계획도 똑같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손 들어봐요. 오른손. 기준. 뭐가 기준? 도시계획이 기준. 도시계획이 기준인 거예요. 문제가 바꿔서 나와요. 다른 법률에 대한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 계획은 도시계획이 기본이 된다가 아니라 도시계획이 기본이고 기준인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용에서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해요. 그렇죠? 어쨌든 상위계획이 앞서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도시계획상 아파트를 짓대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 들어오겠죠. 상위계획이 앞서는 거니까. 게다가 부문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해봐요. 부문별 계획. 봐요. 예를 들어 써봐봐요. 주택, 환경, 그렇죠? 등등등, 교통 이런 것들에 각각의 부문이 있어요. 그럼 서울시 전체에 주택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만든다고 쳐보세요. 서울시 전체에 주택 부문에 대한 계획. 그렇죠? 그러면 그 주택 부문의 계획을 만들 때에는 정확한 지침을 주려면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왜? 도시기본계획이 지침을 주는 거니까. 관리계획은 실현계획인 거고 기본계획이 지침을 주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된다? 당연히 기본계획에 부합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가 오늘은 계획 다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저기 계획 참 많죠. 라인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용어 정의에서 뭐라고 나오죠? 아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의 정의는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바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키워드는 뭐예요? 일부에 만드는 뭐다? 도시관리계획을 뭐라 한다?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너무 중요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시작. 공간 재구조화 계획. 봅니다. 이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키워드가 이거예요. 완화하는 용도구역이에요. 키워드가.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시작. 완화하는 용도구역. 그래서 포인트 기억하세요. 시작. 완화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게. 도시 혁신 계획과 복합용도 계획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도시 혁신 계획과 복합용도 계획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이 되어집니다. 기억나시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이다. 왜? 관리 계획을 간주하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나오면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선행 계획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고 그거는 협복입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입지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 할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한다는 거는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가 될까요? 혁신적인 도시공간이라는 걸 개발할 목적. 창의적, 혁신적. 복합용도 계획은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 조성 목적.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행위 제한 가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뭐죠? 마찬가지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거로 간주해 주는 것이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완화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아셨습니까? 외계들. 그런 다음에 용도 지역 등의 토지 이용 규제가 나오게 되는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시작.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용도 지역.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이 정도야. 이제 우리 껌이죠.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솔직히 말해봐요. 기억나죠? 이제는 조금. 이제 아직도 기억 안 난다면 병원 가봐야 돼. 그렇죠? 물론 문제가 아직 안 풀려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아니야. 이러지 말자니까 진짜로. 알았지요? 힘들어. 그러면 가운데 기반시설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줘야죠. 그럼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다. 얘를 도시계획설이라 부르고 도시계획설 결정된 사업하는 걸 도시계획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순서. 한 번 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단계 건너뛰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이라고 하는 기반시설 7종 세트입니다. 그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7종 세트.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보건위생시설, 장도종. 일단 반드시 외워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테마 특강 할 때도 첫 번째 기반시설 비교부터 했죠. 오늘 오후에 그것부터 보세요. 그렇죠? 기반시설 비교 한 번 더 오늘은 퍼펙트하게 보세요. 시간 좀 줘서. 근데 거기서만 두 문제가 나오는데 무슨 깡으로 안 해온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두 문제 나오는 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비교 테마, 첫 번째 테마 기반시설 비교 반드시. 알겠습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정의는 뭐야? 봐봐. 여기 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거예요. 뭐가 넓어요? 기반시설이. 그렇죠?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거죠.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으면 시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으면 이걸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 나올 때 꼭 기억하실 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에다가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작. 기반시설을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을. 시작. 도시계획 시설을 이란 점을 까먹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의 정의는 뭐죠? 아까 12페이지 봤듯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고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뭐다? 도시계획 사업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하는 사업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택지개발 사업에 들어갈 리는 없다는 거고. 그죠? 대지, 조성사업도 들어갈 리가 없다는 거죠. 12페이지 그림 안에 있냐 없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알겠죠? 라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종류 얘기했고요. 말 나온 김에 아까 비교집의 테마 1번 좀 봐보세요. 비교집의 테마 1번 좀 봐보시면 봐요.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뭐 처음 보시는 분이 참고만 하세요. 그냥 봐요. 간단히 보면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여러분 설명드린 바를 뭐 했어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기반시설이 있어요. 이랬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이랬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시설사업이 있는 거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앞에서 얘기한 거.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 뭐가 되죠? 광역적인 정비체계 필요하다면 그게 광역시설.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공원이 광역시설일 수도 있을까요? 있죠.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게 광역시설이니까. 그러면 장사시설은 뭐다? 보건위생이잖아요. 그럼 장사시설이 광역시설일 수 있을까요? 맞죠.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거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 게 도시계획시설인 거고,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게 광역시설인 거예요. 어쨌든 다 그 모티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있는 거죠. 그쵸?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근데 그 기반시설이 정비법에 가면 뭐가 나오죠?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정비기반시설. 그쵸? 그래서 뭐 하죠? 도로, 상하수도, 국어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포 기억나죠? 그 다음에 공공공지까지 다 뭐로 봐주겠다. 이건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이해가셨죠? 근데 정비기반시설 재밌는 게 뭐냐면 지역난방 같은 게 여기는 정비기반시설이에요. 근데 지역난방 봐봐. 주택법으로 가면 기간시설이거든. 이해갑니까? 좀 달라요.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끝났을 때 정비사업을 위한 공간을 사업 끝나고 잘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다하게 하는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거거든요. 좀 목적 따라 다른 겁니다. 이건 다 뭐다? 정비기반시설. 소방용수, 비상대피, 가스공급, 지역난방, 정비기반. 하지만 주택법으로 오면 기간시설 개념도 있는 거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 이거는 포커스가 뭐예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포커스죠. 그래서 유치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고, 공동작업장이나 놀이터, 마을회관, 구판장, 노유자시설 같은 거를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택법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과 기간과 간선이 있는데, 부대 없으면 못 살아요. 당해 주택단지에서. 이해가셨죠? 주택법. 그럴 때 주의할 거 작년 문제였죠? 자전거 보관소라고 하는 건 부대시설이에요. 없으면 못 사니까. 그리고 각종 설비 있죠. 조경설비, 건축설비 이런 거 다 뭐예요? 부대시설이에요. 없으면 못 사는 거. 주택단지에서.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섹터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주택법은 주택단지를 얘기하는 거고, 정비법은 정비구역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는. 이건 도시 얘기하는 거고. 좀 범주가 다르단 말이지, 이게 내용적으로.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뭐다? 복리는, 유치원. 여기는 유치원이 복리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공동이용설에 안 들어가는 건 한 번 더. 여기는 공동이용이 포커스고, 여기는 복리가 포커스이기 때문인 거다.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들. 공동작업장, 여기도 있네. 복리, 여기는 공동이용. 이해 가십니까?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기간시설. 단지의 기능을 다하게 해주는 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인데 이게 연결돼 있다.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한다면 간선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단지 안팎에 연결이면 간선, 그냥 단지 안팎 연결 말고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이면 그냥 기간시설. 연결이란 말이 있어야 간선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년 기반시설 종류만 가지고 두 문제.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고 오늘 이거 다 외웁시다. 어디 수업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거라도. 알겠습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문제 좀 풀게요.